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쌍용차의 가성비 좋은 차로 알려져 있죠. 자, SUV 토레스인데요. 자, 뭐 이름은 어디 또 지역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이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 차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구성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첫인상은 뭐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쌍용 토레스 과연 나머지 매력들은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예전처럼 익스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를 먼저 보고 갈까요? 토레스는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정통 SUV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세련된 도시명 SUV의 느낌에 오프로드의 이미지 일부를 섞었다고 보면 됩니다. 램프의 디자인이 독특하죠? 좌우 램프가 이어지는 부분을 집 모델처럼 만든 것도 눈에 띄네요. 그릴과 범퍼 쪽 디자인도 신선하죠? 각각의 패널들을 잘 조합시켜 토레스만의 신선한 느낌을 잘 살려 놓았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도 SUV의 터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후드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테스트카의 바디 컬러는 그랜드 화이트로 칠해져 있고요. 측면부가 생각보다 커 보이죠? 쌍용차는 준중형과 중형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컸어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루프의 형상도 좋았고요. 각진 형태의 휠 아치도 무난하죠? 다만 A필러 쪽 마감을 보면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놨다는 것을 만졌을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휠은 17인치를 기초로 18 및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커팅 스타일이죠. 테스트카의 타이어는 245mm급인데 20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파워를 생각했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측면에 달려있는 작은 박스는 랜드로버 디펜더의 것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멋은 좋았는데 공간 활용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또한 주행을 할 때 소음을 만들 여지도 있었고요. 스티커 안내에도 있지만 물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궁금하네요. 뒷모습도 독특하죠? 마치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한 것 같은 SUV 스타일입니다. 테일게이트도 마치 좌측으로 열릴 것 같은 디자인이죠. 나름대로 기능성을 추구하면서 디자인을 잘 결합시킨 것이 이번 토레스입니다. 램프의 디자인을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전면에서부터 시작된 이미지, 전체적인 틀을 매우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도 멋지죠? 전반적으로 각진 이미지를 통해 강한 느낌으로 통일시키면서 세련미를 가져가고자 한 것이 토레스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내를 볼까요? 대시보드가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죠? 90년대엔 정말 이런 차들이 많았습니다. 구아방이라고 불리는 1세대 아반떼, 당시에 소나타 등도 이런 낮은 대시보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달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 시각적으로도 더 넓어 보이고 편안한 느낌도 주고요. 스티어링 휠은 기능성 및 조작성보다 디자인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푸조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직선 중심의 달리기 환경에서는 무난하지만 코너링을 할 때 만족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죠. 각 버튼들도 매우 작게 구성되어 있죠. 보기엔 좋은데 역시 조작성이 떨어집니다. 계기판은 조금 작아 보이지만 정보 전달 부분에서 아쉬움은 없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인데 나름대로 깔끔하게 구성했습니다. 난방사도 저거 좋았고요. 하단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 또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 있죠. 하지만 가끔씩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센터 콘솔 위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옵션인데요. 자, 크기로 봤을 때 성능이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타사들처럼 공조장치 내부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다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기어 변속 레버 주변은 평이합니다. 그래도 컵홀더 활용성이 좋은 편인데요. 그 앞쪽으로 작은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에 스마트키 정도를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는 무난했고요. 소재 질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에 비상용 망치를 넣은 것은 좋은 구성입니다. 뒷좌석을 볼까요? 넉넉한 휠베이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길이만 보면 투싼보다 짧긴 한데 공간을 매우 잘 뽑았죠.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키가 한 190cm 정도 되는 성인이 타도 천장에 머리가 닿을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트렁크 공간도 충분한 경쟁력이 되는데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어 시트를 폴드했을 때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차박을 할 때 유리한 구성이죠. 어떠신가요?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 모방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디자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실내에 탔을 때도 뭔가 잘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색한 것은 이 끝에, 이 밑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뭔가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요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적인 측면, 시원스러운 디스플레이 다 좋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사실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애플 저희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 근데 이걸 보고 저는 역시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자, 7천만 원짜리 차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차예요. 이 쌍용 이 정도, 옆에 그래도 시계라도 있네. 진짜 벤츠는 최고야. 역시 벤츠는 최고야. 자, 그럼 쌍용 투레스 한번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일단 가속할 때의 느낌, 배기량이 작은 편이죠. 다운사이징 엔진. 사실 이제 쌍용차가 현대 기아차, 돈 많은 현대 기아차도 사실 내연기관 쪽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간 좀 내려놓은 상태죠. 쌍용차는 개발 여력이 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엔진을 보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이 엔진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주력 그런 엔진인데, 배기량 대비 효율로 놓고 봤을 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변속기에 의한 그런 한계가 조금 나타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이 쉐보레 이코노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다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제 같은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점이라면 처음에 티볼리가 나왔을 때 어땠나요? 엔진이면 엔진, 변속기면 변속기, 제대로 소프트웨어 튜닝이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다 말고 내놓았지? 라는 얘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소프트웨어 튜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차로서 미흡한, 예전에 쌍용차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최소화되어서 좋네요. 다만 이제 2단에서 3단 영역, 특히 이제 지금처럼 약간의 이제 고저차가 있는 지역, 언덕에서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가 크고 그 무게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다운사이즈 엔진을 채용한 모델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타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파워트레인 잠깐 볼까요? 엔진은 17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배기량 대비 수치적 성능이 좋죠.
다만 가솔린 엔진 치고 엔진의 회전 영역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6000rpm 이상을 잘 넘나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토크는 28.6kg 폴스미터 수준으로 배기량 대비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수치만큼의 토크감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또한 시속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다 급가속을 시도해도 가속의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무난한 엔진이지만 수치 대비 효율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죠. 변속기는 아이신이 제공한 6단을 쓰고 있죠. 승차감의 비중을 뒀기 때문에 변속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입니다. 내구 측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엔진과의 매칭을 통해 성능을 구현할 때 다소 아쉬움이 되곤 했죠. 구동 방식은 전륜과 사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시내 주행이나 일상용 이런 용도면 이륜 구동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눈길을 감안해야 하는 지역, 북부 지역이 되겠죠? 또는 험로를 이용하거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사륜 구동 시스템을 권합니다. 주행 연비는 고속도로 정속 주행 기준 리터당 약 14km 정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낮춰 국도를 달릴 때는 이것보다 향상된 17에서 18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고요. 아이들링 정숙성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행을 할 때 소음이 다소 커지는 아쉬움이 있었죠. 노면에서 만들어지는 소음도 조금 아쉬웠고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수납 공간 때문인지 소음에서 다소 불리한 면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같은 1.5L 엔진을 쓰는 이코넉스와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의 선은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달릴 때 소음이 커진다는 약점이 나타나는 것이 잘 보이죠. 1단에서 2단을 넘어갈 때 약간의 쇼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 자체가 약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 가령 이제 D 레인지에 있고 오토 스탑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활성화됐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페달 쪽으로 넘어오는 엔진의 진동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요런 이제 MVH 영역은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요 페달로 넘어오는 진동 정도를 잡아주면 좀 아쉬움이 희석될 것 같네요. 자, 그 밖에는 뭐 사실 이제 출력이라든지 배기량에 의한 엔진 한계이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네. 자, 그럼 발진 가속 성능 한번 볼까요? (1.5L) 터보 엔진을 탑재한 쌍용 토레스는 10.66초 안에 시속 100km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1.5L 엔진을 쓰는 이코넉스와 비교해도 차이가 조금 나죠. 이전 테스트한 쌍용 코란도와 비교를 해도 소폭 아쉬운 가속 성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조금 아쉬움이 나옵니다. 자, 스티어링 조작량이 많아진다든지 했을 때, 특히 이제 리어 쪽의 지지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고속 주행을 할 때, 물론 이제 국내 법규 안에 있는 시속 100에서 110km 밑에서는 약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좀 좋은 차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약간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네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스피드 영역을 이제 좀 더 넘어가서 130, 140, 이제 뭐 한 150 정도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스펜션의 이 세팅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 스테빌리티 그리고 핸들링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데요. 근래 사실 이렇게 세팅된 차를 팰리세이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아쉬움을 줬던 차는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컴팩트한 차로 갔을 때는 약간의 운동 성능이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 토레스는
향후에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마 안 될 겁니다. 페이스리프트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조작량이 많아졌을 때, 스티어링 앵글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약간 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불규칙한 진동이 이제 운전석 쪽, 그러니까 뭐 그냥 체감적으로 보면 이제 뭐 드라이브 샤프트 쪽, 이런 쪽에서 좀 느껴지는데, 이런 점들이 일반 이제 소비자분들이 타시는 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을 잡아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제동 성능도 인상적이지는 않았는데요. 제동 시스템 자체 그리고 타이어 등이 종합적인 성능을 냈어야 되는데, 최단 42.7m, 이 정도면 다소 밀리는 편입니다. 최장거리도 44.6m까지 늘어났고요. 이전 코란도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도 다른 차들보다 쌍용차가 다소 밀리는 모양새인데, 다인 승차 환경, 적재 환경을 고려해서 제동력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부터 확 잡는 타입이 아니라 마일드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를 비롯해서 뭐 남성 소비자분들 다 편안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급제동을 했을 때 이때도 뭐 큰 부담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쌍용차 예전 영상 한번 볼까요? 제동을 하고 있을 때 스티어링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그 언밸런스의 미학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 코너링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아쉬움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도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한계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이 됩니다. 자, 245mm의 너비를 가진 타이어를 쓰고 있죠. 지금 넥센의 이제 로디안 GTX라는 타이어인데, 이 오이 타이어가 사실 여러 차에 쓰입니다. 뭐 전기차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타이어 자체의 뭐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는 너무 큽니다. 자, 아니 200마력 언더의 차에 245mm의 20인치가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정말 좀 오버스펙에 좀,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차를 사실 때 이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연비를 비롯해서 나중에 이거 타이어 값도 비싸요, 20인치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다면 한 18인치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상의 밸런스, 그리고 편안하게 타고자 하면서도 연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17인치가 낫고요. 사이즈도 이 출력을 감안해서 본다면 225mm급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어쨌든 주행상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뭐 스테빌리티 측면, 쉽게 말해서 이제 안전성 측면, 이게 주행 안전성 측면, 이런 것들인데 향후에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토레스의 경쟁력, 바로 가격이죠. 타사 모델들,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이 가격을 제시하는 차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자, 공간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충분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구성 요소들로 놓고 봐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분히 딱 한국형 입문 SUV로 개발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가성비로 접근하시는 분들, 어떤 이 주행 측면보다는 시각적인 부분 혹은 이제 기능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토레스는 좋은 선택이 되리라,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저 처음 타고 진짜 놀랐어요. 딱 진짜 이거 완벽한 한국형 시장을 아주 잘 꿰뚫어 봤네요.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좀 매력은 충분하고, 다만 이제 주행상에서 좀 아쉬운 점이 시트가 약간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약간만 더 낮출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래도 여기 지금 보시는 공간은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데, 근데 또 승차감이 매우 좋다고 얘기하기도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유용차로서는 좋은 편이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이 선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토레스가 갖는 그런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뭐 그래도 이 일반적인 다른 차들, 범용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승차감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련미가 살짝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만난 쌍용 토레스, 다른 걸 떠나서 뭐 오늘 몇몇 이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가격이라는 부분이 그것을 다 상쇄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첫 차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주행 측면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나머지 기능성, 시각적 만족도를 많이 따지시죠. 그랬을 때 이 토레스는 충분히 가치를 해내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잡아나가야 할 것들이 눈에 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 연구소 측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가격적 부분에서 메리트가 충분한 토레스를 만나봤습니다. 자, 핸들링 측면으로 놓고 보면 핸들링이라는 것을 정말 잘 녹였네요. 너무 잘 녹여서 핸들링이 사라져 버렸어요.